서울시장 양자 대결 조사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했던 내용들 중에는 뭐 다른 내용들은 그냥 다 비슷하게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현역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이지 못하고 민주당의 여러 후보군들과 붙였을 때 대부분 오차 범위 내의 접전.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추세로 봤을 때 확실히 눈에 띄는 것은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약진. 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너무 약체여서 외부에서 수혈해야 된다라고 그랬었어요.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은 구체적인 인물들이 거론되기도 했고 그 당사자들이 뭐 안 한다 못한다 이렇게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선거에 임박해서는 우리 후보가 이 결집을 하면서 그래도 발군의 실력을 보여줄 거다 했는데 그 후보군이 대단히 좀 넓어요. 왜냐하면 여러 후보와 붙여도 오세훈 시장과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양상까지는 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외부 수혈론이 나올 때만 해도 오세훈 시장이 더 훨씬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앞서고 있었다. 예, 그리고 현역 시장의 프리미엄 같은 걸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실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정감을 줬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대항마가 될 수 있는 후보군이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갖춰졌다. 해볼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런 종류의 지방선거는 결국은 대통령의 인기에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 지지하는 부분이나 그 국정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긍정 평가가 거의 60%에 지금 다 육박하고 있잖아요. 60% 넘거나. 그러니까 정원호 구청장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그 스토리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기초자치단체의 장일 때 행정 능력을 인정받는. 그렇죠. 그래서 정원호 구청장이 지금 3선째 구청장을 하고 있는데 뭐 해당 지역에서의 평가도 평가지만 이게 점점 전국 단위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밈도 있어요. 그 정원호를 당근에 내놔야 된다. 뭐 이런 밈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행정력에 대한 어떤 그 인정 이런 거 굉장히 높고, 오세훈 시장의 행보로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저거 대권 나가고 싶어서 정치 행보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야, 한강버스 저거를 왜 하는 거야? 뭐 저걸로 누가 출퇴근을 해? 그러면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하면 그거 대선 나가려고 그러는 거지. 야, 세운상가 거기 개발하는 거 60% 넘게 반대하던데 그거를 왜 고층 빌딩? 그거 대선 나가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정반대되는 이미지인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되게 일을 야무지게 한다더라. 왜냐면 이제 한 달 됐죠. 서울에 눈 갑자기 많이 왔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에서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올 때 성동구가 그렇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비교되는 어떤 장면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지금 당 내에서도 견제를 받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게 지금 없는 것 같고, 바깥에서는 이렇게 김한 기자 같이 계속해서 세운상가 지금 거론하면서 좀 문제 있다고 해주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본인에게는 악재인 것 같고, 자기의 그 편이 없는, 자기 세력이 없는 이제 이 시정 활동, 뭐 내지 정치력 이런 것들이 조금 사람들을 너무 좀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여론조사들 중에 주요 포인트들 몇 개 짚어봤고요. 이 판을 너무 흥미롭게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만큼 뭔가 자중질환 속에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제 신년 인사회 하는데 오세훈 시장이 참을 만큼 참았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장동혁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동혁 대표, 뭐 송호성 원내대표 있는 자리에서 뭐 말하자면 지금의 지도부를 직격하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내란과 절연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2024년 12월 3일 그날 이후 오세훈 시장이 1년 넘게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구구 유튜브처럼 유튜브 올리고 막 이랬던 거 아니에요, 중간에? 그러니까 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급한 거죠? 완전 지금 속된 말로 쫄리는 거죠. 저는 이 그냥 제목만 보고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러길래 이거 민주당한테 하는 소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기사 내용부터 장동혁한테 하는 소린 거여서 그랬구나 이러면서 이게 참을 만큼 참았다. 나 지금 장동혁이 안 움직여주면 나 시장 나가도 나 질 것 같다. 똑바로 해라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전 자기 모순이에요. 정말 앞서 말씀 주셨듯이 계엄 때 그 내란 전국에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정확하게 오세훈이란 정치는 줬습니까? 오히려 명태균 씨와 연루돼가지고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출마를 하는 게 부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다가 장동혁 대표 그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나 의선 한번 이겨보고 싶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오히려 왠지 나경원 의원은 오세훈 시장 관련된 뭔가 있으면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진짜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울시장이 관심 없다라고 했던 말이 그게 그렇게 안 들리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들을 국민의힘에서 돌아가는 판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 유튜브들 보면 장동혁, 나경원 투톱 체제로 지방선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렇게 한다 그러죠. 네. 지금 장동혁 대표 리더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어찌됐건 당대표 직무평가 신년 여론조사 보면 좀 부정평가가 50% 이상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사건에서 한동훈 전 대표 측 이런 것들 얘기 나오는 게 뭔가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 같지도 않고 마치 개파척결 뭐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모습들도 이제 좀 지적을 당하는 것 같고.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처음에 그 25인의 소장파 예,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만 해도 실제 장동혁 내보내고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사실은 보였는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후속 행동이 사실은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무슨 군부대도 방문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근데 문제는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뭔가 조금 힘을 좀 모아가지고 같이 맞서 싸워주길 저는 좀 바랬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그게 안 됐었어요. 게다가 한동훈 전 대표는 오히려 지금 단계 때문에 지금 완전히 이번에 이해운 전 의원 때문에 이번에 완전히 자기가 불이탈을 맞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실제 그분이 자기가 정치적으로 뭔가 잘 나아가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새를 딱 모아가지고 과시해서 뭔가 한번 칠 땐 딱 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지금 하나도 못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그 필리버스터에서 혼자서 그 기록 깨고 난 다음에 훨씬 더 올라갔잖아요. 근데 나머지 그럼 국민의힘의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를 그럼 몰아내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스탠스가 어떤 식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무도 이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름이 올라갔던 사람들은 오히려 뻘쭘하게 내 이름 왜 그때 거론됐었지?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차라리 욕을 먹거나 말거나 나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면 나는 여기서 끝까지 내가 싸워보겠다 이런 결의를 보였고 특히 100만 당원이 돼버렸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한쪽으로 쏠린 상황에서 당원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걸 되게 자랑스러워하셨었는데 그 100만 당원이 왜 갑자기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70몇 만이었다가 지금 갑자기 그렇죠. 한 20몇 만이 올라간 거잖아. 그거 좀 해석을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게 되는지. 구독자 수가 증가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의 리더십을 따진 게 아니라 장동혁이 그런 조건 때문에 장동혁은 팔로우십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 팔로우십을 못 끊는 거잖아요. 윤석열에 그렇죠. 대한 팔로우십을. 그러니까 근데 자꾸 뭔가 장동혁이 뭔가를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강하게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힘은 윤석열에 대한 팔로우십이에요. 그러니까 장동혁이 거기 올라타 있는 거고 사람들은 밖에서 보면 답답하죠.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저기도 멀쩡한 사람들 있는데 아까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25명 같은 사람들 나는 그 팔로우십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그거를 뚫고 나갈까? 그래서 우리가 새를 규합해서 여기서 이 팔로우십을 끊어내자고 하고 우리가 리더십을 세웁시다. 이런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팔로우십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힘이 지금 형성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락하게 당선될 것 같은 사람들도 다 그 팔로우십에 지금 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사실은 윤석열 씨는 원래 자기가 국민의힘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긴급하게 수혈돼가지고 그 자리를 꿰뚫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때 김건희 씨하고 어떤 무속인하고가 서로 간에 이렇게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민주당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느냐 이 국민의힘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느냐 논의를 했다가 국민의힘으로 치고 드는 게 우리를 유리하겠다 해가지고 사실 글로 들어갔다는 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기사로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외부에서 수혈돼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못 잘해가지고 임원 입골이 돼서 오히려 당에 부담이 더 되는 거잖아. 그러면 실제 국민의힘이 오래된 정당이고 정통성 있는 정당이라면 사실은 윤석열이 없었을 때를 생각해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당을 살려내야 돼요. 근데 지금 아무도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 열었는데 여기 불참하면서 아까 저 윤석열 팔로우십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MB 팔로우십을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갔어요. 또 송원석 원내대표는 그 인사회 안 가고 대구 경북 신년 인사회 그러니까 자당 국민의힘에서 하는 그 대구 경북 신년 인사회에 갔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어떤 행보라는 게 특히나 이제 리더들이 보여주는 리더십 행보라는 게 확장성이 없고 안으로만 들어가는 모습이잖아요. 협량함만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장동혁 대표는 나에겐 다 계획이 있다라고 했었지 그렇더라고요. 않습니까? I 이게 have a 계획일까요? plan. 이 플랜은 정말 I have a plan이라고. A plan. 신년에는 영어 공부를 좀 해보려고요. 그래요, 좋아요. 예. I have a plan 갖고 아닌가? 이제 차근차근 밟아나가면 되죠. I have 그런 사람 서울대 나왔다는 거. 근데 그 계획은 사실상 무계획으로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있어. 마이크 타이슨 형님이 얘기했어요. 모두 다 계획은 있다.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어요. 처맞기 전까지는 이게 6월달에 처 맞아봐야
아니야. 내 계획이 틀렸다는 어차피 그 걸 사람은 알아요.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더 지금 미래가 없고 이분이 지금 다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 내란이 하나님의 내란할 때도 계획이었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네. 그랬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 내란 그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쪽으로 또 이렇게 자기가 또 투표도 했다 그러고 되게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예전에 총리 후보로 지명됐던 문창극 선생님이라고 맞아요. 그분이 맞아. 하신 말씀이 일제시대. 우리가 고난을 겪은 건 다 하늘의 뜻이 있다. 그러면 6월달에 지방선거 패배한 다음에는 야 우리가 그것도 이번 하늘의 지방선거에서 뜻이었어. 이렇게 패배한 데는 하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독실한 사람들 중에 이제 정치권이나 이렇게 이름 알려주신 분들이 자신의 그릇된 무슨 철학을 자꾸 그 주님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안창호 인권위원장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칫 어느 누구에도 호감을 못 주는 일이 되어버리거든요. 실제 신도들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뭐 이용당하는 유권자들한테도. 하나님 얼마나 싫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뭐 하나님은 저기 두루두루 다 잘 살피시고 보는데 그걸 어떻게 써먹느냐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